네, 우리가 배울 부분은요, 잠깐만요. 채팅. 전현진 한온 아니야? 네. 맞아요? 이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애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 네. 우리가 배울 부분은요, 교과서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교과서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 같이 요거 원격 수업 때 선생님이 영상 올려두었는데요. 여러분이 푼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이 요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준비했습니다. 교과서 38페이지 펼쳐주세요. 교과서 38페이지. 네, 교과서 38페이지를 보면요. 도덕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배울 부분은 이 부분 중에서도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도덕 판단이라고 쓰여 있는 이 판단의 종류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 판단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배울 도덕 추론과 그리고 비판적 사고에 요 내용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요걸 좀 꽉 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요거 도덕 시간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학에서 논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혹은 국어 시간에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언어 영역, 수능 언어 영역을 풀을 때도 요 부분, 네, 아마 여러분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요게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내용에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에서 세 가지 판단이 나오는데요. 그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 전에 배웠기 때문에 그냥 다시 상기하는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봅시다. 저 혹시 미안한데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요. 아이고, 안 들리는데 가만히 있었어? 선생님 다시 이거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공유하다 보면. 그래서 몇몇 친구가 나간 것 같거든요.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서 다시 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안 돼. 삶을 배우는 쓸만한 5분, 쓸만한 도덕입니다. 이번 미안해요. 시간에는 도덕 판단이 무엇인지 배워보겠습니다. 동물원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네 라고 말을 하였고 다른 사람은 호랑이가 참 귀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호랑이를 동물원에 가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랑이 한 마리가 있네 라고 말한 사람은 사실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판단이란 사실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판단으로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다는 것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한 마리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가 두 마리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이것은 사실 판단입니다.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는지 두 마리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참 귀엽다고 말한 사람은 가치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가치 판단이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답고 추함 등 대상의 가치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보고 귀엽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귀엽지 않고 무섭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를 동물원에 가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도덕 판단을 한 것입니다. 도덕 판단은 가치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가치 판단 중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옳다, 나쁘다, 해야 한다 등의 말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숲을 보호해야 한다, 숲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 등이 도덕 판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도덕 판단은 판단의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도덕 판단이 특정한 사람이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면 개별적인 도덕 판단, 모든 사람이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적인 도덕 판단 혹은 도덕 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엄도덕은 착한 사람이라는 판단은 엄도덕이라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별적인 도덕 판단입니다. 반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덕 판단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판단은 크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구분됩니다. 가치 판단은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 옳고 그름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도덕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 판단은 판단의 대상에 따라서 개별적인 도덕 판단과 일반적인 도덕 판단으로 구분됩니다. 지금까지 쓸만한 도덕이었습니다. 네, 지금 요 내용이 선생님 목소리 들리시죠? 네. 지금 요 내용이 우리가 오늘 배울 전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아이고, 네. 우선 사실 판단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판단은요, 아까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잠시만요. 네, 진실 혹은 거짓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단을 우리 사실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뭘까? 네, 진실과 거짓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뭐냐면요.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사실인지 혹은 사실이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시를 보면 치킨은 당 요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킨은 당 요리이다. 요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 판단이고요. 그런데 이거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판단을 내릴까요? 이거 치킨은 당 요리라는 사실을 다 다르게 판단 내리나요? 아닐걸요? 모두 다 똑같이 판단할걸요? 치킨은 당 요리라는 이 사실은 모두 다 같게 판단을 내리는 같이 똑같은 판단을 내리는 사실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실인 사실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진실을 교과서에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교과서 8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단이다. 그래서 이 참과 거짓, 즉 진실과 거짓, 혹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사실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건 누구나 같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도 치킨은 당 요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B라는 사람도 치킨은 당 요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누구나 동일하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하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거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치킨은 닭 요리이다라는 말은 사실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 길가에 아이가 울고 있다, 울었다, 혹은 길가에 있는 아이가 울었다라는 요 문장도 사실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가 울었는지 울지 않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울었다면 얘는 진실이고요. 실제로 울지 않았어. 얘 거짓으로 울었어. 라고 하면 거짓이죠. 그래도 얘가 사실 판단인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얘는 사실 판단이에요. 우리가 이걸 진실과 거짓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면 모두 다 사실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봉우중학교는 서울에 있다라는 이 문장을 봅시다. 우리 봉우중학교 어디에 있죠? 대전. 대전에 있죠. 즉, 이 봉우중학교는 서울에 있다. 사실,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요. 거짓이죠. 요거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거짓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내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요걸 진실과 거짓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사실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실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모든 문장들은 사실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누구나 같이 생각하는 거. 이거 누구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 혹은 누구나 요 내용을 보면 다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판단들을 우리 사실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관이 들어가는 판단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치 판단은요, 대상에 대해, 어떤 대상에 대해, 난 이거 좋아. 나 이거 나빠. 이거 아름다워. 이거 아름답지 않은데? 이거 맛있어. 이거 맛이 없어.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을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맛있다, 맛있지 않다라는 것도 결국 쉽게 말하면 호불호잖아요. 요 좋고 나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즉 대상에 대해서 난 이거 좋아,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별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모두 다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 진실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분을 할 수가 없냐면요.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 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우리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게 들어가요.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방탄소년단의 정국처럼 생긴 게 잘생긴 거야. 쌍꺼풀 딱 짚고 막 몸매 있고 키 크고 어깨 넓고 난 그런 게 잘생긴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방탄소년단의 정국은 잘생겼다라는 이 문장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잘생김이라는 건 무쌍에 조금 이 소년미보다는 남성미가 있는, 이 남성미라는 말은 약간 마동석 같은 느낌의 사람이 나는 잘생겼다라고 생각해. 난 이런 사람이 잘생겼어 라고 하면 이 방탄소년단은 잘생겼어 라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겠죠. 이게 동의를 했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실과 거짓으로 구분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판단에서는 진실과 거짓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킨은 맛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치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튀김 요리는 모두 맛있잖아요. 튀김 요리는 모두 맛있고 이 치킨 너무 맛있는데요. 어떤 친구들, 특히 저희 어머니는요. 이 치킨이 너무 기름져서 별로야.
기름져서 별로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희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치킨 너무 맛있는데 라고 하면 어머니는 난 치킨 별로던데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말이 진실이고 어머니 말이 거짓인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어머니 말이 진실이고 선생님 말이 거짓도 아닌 겁니다. 즉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되었다라는 거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주관적이다. 즉 주관적인 판단들이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 판단 안에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거 안에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관점으로 내리는 판단이 있는데요. 이걸 도덕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 판단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도덕 판단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덕 판단. 네, 도덕 판단 요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도덕 판단이라는 말 우리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쓸 거니까요. 이 도덕 판단이 뭔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도덕 판단은요. 도덕 문제에 대해서 내리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이 뭐냐?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착하다라는 표현 혹은 너 누가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어.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쁘다 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 도덕적인 관점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착하다, 나쁘다,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혹은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표현이 모두 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옳다. 그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야. 혹은 올바르다. 같은 뜻이긴 한데 올바르다. 혹은 그 행동은 해서는 안 돼. 옳지 않다. 혹은 그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모두 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을 선미라고 해봅시다. 이 선미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미는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지금 선미라는 사람에게 도덕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내린 거죠. 이 착하다라는 게 도덕적 관점이거든요. 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도덕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도덕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도덕 판단은요. 참고로 잠시만요. 잠깐만요. 웹캠을 좀 바꿔서 잠시만요. 보이나? 네네. 잠깐만 화면 공유 잠깐 풀겠습니다. 두 가지 예시 있잖아요. 두 가지 예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미는 착하다라는 이 예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미는 착하다라는 이 예시도 도덕 판단임과 동시에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2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판단도 도덕 판단임과 동시에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9페이지를 같이 봅시다. 교과서 39페이지. 교과서 39페이지 위에 그림들을 같이 봅시다. 판단의 종류 구분하기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네, 판단의 종류 구분하기에서 다음 문장은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도덕 판단 중 어느 판단에 해당하는지 적어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 나는 예능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한 여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도덕 판단 중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 나올 때까지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요 그림의 첫 번째, 나는 예능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여학생,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도덕 판단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채팅으로 쳐주시는군요. 네, 봅시다. 혹시 선생님 목소리 안 들리시는 않죠? 아, 네.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돼라고 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도덕 판단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맞아요. 도덕과 가치 판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네, 요거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즐거운 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네, 도덕과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도 옳다 그르다라고 바꿀 수 있고 혹은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게임 중독돼서는 안 돼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가치 판단이자 도덕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기는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라는 요 문장은 그쵸. 누구나 이 모습을 보면 명기가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모습은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름다운 거, 이거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모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과제 하나 더 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요, 별건 아니고요. 별건 아니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실 판단 2개, 그리고 가치 판단 2개, 도덕 판단 2개를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 네. 네, 채팅창 들어가 보시면요. 선생님 화면 공유 잠깐 끌게요. 채팅창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사이트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서 사실 판단 2개, 가치 판단 2개, 그리고 도덕 판단 2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여러분 닉네임을 학번과 이름으로 적어주세요 라는 말이 보일 겁니다. 닉네임을 학번과 이름으로 꼭 적어주시고요. 네, 적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벌써 9명 정도의 친구들이 한 거거든요. 여기 사진 화면 보시면 여기 벌써 9명의 친구들이 이미 이 내용을 낸 겁니다. 좀 볼까요? 이렇게 적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 그냥 나가지 마시고 요거 해주시면 돼요. 하셔야 돼요. 요거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도덕 판단, 문장 만들기 2개씩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2개씩.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채팅창에 보낸 사이트 들어가면 아마 지금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좀 뒤늦게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조금 뒤늦게 들어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혹시 김희정 있어요? 김희정? 없고. 이서연, 서연이.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들어왔군요. 서연이 있고, 다희 없고. 네, 요거 작성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적어도 20명은 돼야지 요거 이제 수업 마무리 할 거거든요. 안 들어가져요? 아예 안 들어가져요? 잠시만요. 혹시 크롬이나 뭐 그런 걸로 한번 들어가 볼래요? 크롬이나 혹은 좀 다른 브라우저 사용해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게 몇몇 브라우저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크롬으로 했을 때는 됐었는데 혹시 뭐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거나 이러면 안 될 수도 있기는 해요. 됐다. 29명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쓴 문장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확인하는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요거 과제 하느라고 화면 꺼두신 분들 많은데요. 다시 줌으로 돌아와서 화면 켜주시고 네, 사이트는 그냥 나가셔도 돼요. 다 하면. 그리고 화면으로 돌아와 주시고 지금 줌 나가신 분들도 줌 다시 눌러주셔야지 지금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화면 켜주시고 오늘 수업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